오늘 여러분들께 잠깐 업데이트를 들고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 소식들 어떤 것이 나와 있는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과 플레어 네트워크 출시 계속해서 미뤄지자 국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다고 외국에서도 엄청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XRP 커뮤니티 멤버는 다음과 같이 불평을 했다라고 합니다. 플레어 네트워크의 메인넷이 출시가 되지 않는 것, 지연되고 있는 것,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바로 리플사가 이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에 대해서 플레어 네트워크의 CEO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리플사가 플레어 네트워크의 파트너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후원을 해주기도 했었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리플사가 플레어 네트워크 계획에 지장을 줄 수는 없다. 리플사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지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플레어 네트워크 출시 및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이 리플사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 플레어 네트워크 자체 내의 문제라는 것이겠죠. 이 속된 말로 이야기하자면 후달려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출시가 미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마감이라든지 약속된 날짜를 지키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물론 정확한 날짜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만 2021년도 2분기는 지났죠. 1분기에서 2분기를 목표로 잡고 있었는데 훨씬 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많이 기다리게 만들고 있는데 자, 이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레어 네트워크의 CEO는 이 플레어 네트워크 출시 및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조만간에 곧. 야, 너 빌려간 돈 언제 갚을 거야? 곧 갚을게. 아저씨 외상값 줘야죠. 곧 드릴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답변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었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냥 좀 저도 깝깝한 입장에서 한번 장난을 쳐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플사가 최근에 법정에서 증거로서 한 XRP 투자자의 편지를 인용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XRP 투자자는 SEC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내가 XRP를 매수를 했는데 이거 혹시 제가 유가증권을 매입한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서한을 보내서 SEC에게 묻자 SEC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결정 안 내렸습니다. 몰라요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날짜가 2020년도 10월. 그런데 바로 두 달 후에 난데없이 SEC는 리플사가 미등록 증권인 XRP를 판매했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아다리가 맞지 않는다. 언제는 수년 전부터 XRP가 증권이라고 하면서 경고했다라고 하면서 이 거래소가 XRP 상장해도 되냐고 물어보면 묵묵부답. 투자자가 XRP를 샀으니까 유가증권 구매한 거냐고 물어보니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대답. 아니 무슨 일을 이렇게 처리하나요 SEC 이러면 안 되죠.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SEC 같은 경우도 변호사들이 포진한 나름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소송을 이 2달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진행을 했을까? 아무리 봐도 이거는 위에서 시킨 것 같습니다. 위에서 야 니네 리플 까? 라고 해가지고 허겁지겁 이렇게 소송을 건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리플사에게 유리한 증거가 하나 더 추가가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으로 몇 개월 전부터 갑자기 XRP 매니아가 된 유명 유튜버죠. 빅보이 크립토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최근 방송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디스커버리 기간이 뒤로 밀렸는데 한 달 더 뒤로 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사람 소식통 윗선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봤더니 9월 중순쯤에 리플사와 SEC 간에 합의가 나올 것이다. 그것이 계획이다. 90% 이상 확신할 수 있는 정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거 9월 중순에 합의 안 나오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그렇게까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전에 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 블런치라고 유명 분석가가 있는데 그가 이제 자기 유료방 회원들에게 전해준 정보를 이 사람이 훔쳐가지고 받아가지고 자기 이제 유료방 회원들에게 자기가 만든 자료처럼 뿌렸다가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을 그렇게 신뢰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엄청난 이 영향력을 가진 유튜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었던 그가 얼마 전부터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높은 사람들과 내부적으로 내통을 해가지고 정보를 가져왔는데 이 리플사와 SEC 간에
합의가 9월 중순에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물론 그때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까지 큰 기대는 갖지 않고 저는 지켜보려고 하고요. 큰 기대를 갖고 싶으신 분들은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대 갖는데 돈 되는 거 아니니까요. 자, 아무튼 그 다음으로는 또 다른 업데이트가 있는데, 이번에는 XRP 상패 소식입니다. 캐나다 거래소 중에 코인벨이라는 거래소가 있는데요. 난데없이 튀어나와가지고 XRP를 상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핑계를 대자면은 지금 소송건 때문에 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캐나다 쪽에서도 상패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자, 그런데 누가 눈치를 준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상패하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여기 있는 이 커뮤니티 멤버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자신만의 이 음모론을 펼쳐보는데요. 자, 최근에 일본 코인베이스에서도 XRP가 상장되지 않았었죠. 그러면서 그는 주장하기를 힘 있는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서 뭐 금융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XRP를 최대한 일반인들에게 팔지 않으려고 이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다음에 XRP를 가치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부터 XRP를 싸게 되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운용하게 될 것이다. 이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요점은 캐나다 한 거래소에서 XRP가 상패됐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반면에 소송 이후 XRP에 관련된 서비스를 중단했었던 넥소가 다시 한번 XRP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넥소 내에서 XRP를 사고 팔고 수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인들에게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자, 어쩌다가 자유의 상징인 미국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한 것인지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준비해본 업데이트들 여기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왠지 뭔가 정신없죠. 사방팔방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부 다 좀 좋게 마무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토마토밭의 물주기 및 좋아요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